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면서도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불안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드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분명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서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생명 유지의 근본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심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피곤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몸의 세포가 충분한 혈액과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전신적인 고장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머리에서는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기고 얼굴에는 기미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팔다리 끝에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저림과 시림이 발생하고 차가운 기운이 가득해지며 걷거나 움직일 때 쉽게 피로해진다. 속으로는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위장이 항상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되지 않으며 변이 원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잦은 불편함이 생긴다.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 역시 깊이 들지 못해 자다가 쉽게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밤새 뒤척이게 되고 이는 다음 날 더욱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과 초조함, 쉽게 놀라는 성향, 때로는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심장은 감정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마음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마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또한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혈관성 반점이 얼굴이나 몸에 나타나며 심장이 혈액을 원활히 밀어내지 못하니 상체에는 열이 몰리고 하체는 차갑게 식어 위아래의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진다. 결국 심장이란 장기는 단순히 가슴 속에서 뛰는 근육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의 중심이며 그 힘이 떨어질 때 우리 몸과 마음은 동시에 병들고 망가져버린다. 심장이 약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약을,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면 신경 안정제를, 관상동맥이 막히면 스텐트를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약들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혈압이 내려가고 수치가 안정된 듯하며 잠시 동안 안정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복용량도 늘어나며 결국에는 하루 종일 약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남는다. 과연 이 약들이 심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가? 대답은 아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억제하거나 특정 상황을 예방하는 도구일 뿐 심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단지 혈관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막아줄 뿐이고 심장 자체의 힘을 키워주거나 혈류를 충분히 돌려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오히려 혈압을 억지로 낮추면서 말초로 가는 혈류는 점점 줄어들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저림과 무기력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더 많은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실제로 수년간 약을 복용한 사람 중에 완전히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약에 의존한다. 약이 심장을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수치를 조정하거나 위기를 미루는 역할을 할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의 길이 시작된다. 심장이 약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습관 속에 숨어 있다. 젊을 때부터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며 쉴 틈 없이 달려온 사람들은 또래보다 훨씬 빨리 심장이 지치고 노화가 찾아온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소화기를 혹사시키고 과식이나 야식을 반복하면서 몸속에 중요한 체액과 에너지를 낭비해 온 결과 심장은 충분한 혈류를 만들 힘을 잃어버린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운동 습관은 심장을 훈련시키기보다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반대로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남겨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수면 습관 역시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밤늦게 격렬한 활동을 하는 생활은 심장의 리듬을 깨트려 불면과 피로를 악화시키고 결국 심장을 더 약화시킨다. 더 나아가 사고방식과 성격적인 요인도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몸을 쉬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억누르며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생활은 곧바로 심장의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감정과 육체 모두 병들게 한다. 이처럼 심장이 약해지는 원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온 모든 잘못된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원인들부터 찾아내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심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변화는 식습관의 교정이다. 매일 먹는 음식과 식사 방식이 곧바로 혈액의 질을 결정하고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불규칙하게 끼니를 거르거나 과식과 폭식을 반복하면 소화기가 지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몸속의 체액과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된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기름지고 단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심장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하루 3끼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며, 양 또한 지나치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체력과 운동량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체중이 불어나 있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려야 하며,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사람은 운동량을 늘려 체력에 맞게 영양을 더 보충해야 한다. 가장 좋은 음식은 늘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이며, 화학적 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양의 단백질, 깨끗한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가벼워지고 혈액의 질도 개선된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언제 어떻게 먹느냐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은 크게 회복될 수 있다. 결국 음식은 약이 되고 나쁜 습관은 독이 되므로 매일의 식탁에서부터 심장을 살리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심장은 평생 멈추지 않고 뛰어야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꾸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팔다리와 같은 큰 근육들을 자주 사용하면 그 자체가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과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속의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며 심장은 부담을 덜게 된다.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면 심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박동할 수 있는 길러진다. 처음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지만 반복하면 점점 더 많은 층을 오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심장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걷기만 하는 것은 심장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 물론 다칠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안전한 범위 안에서 심장을 단련할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할 수 있고, 무릎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상체를 사용하는 패들링이나 노젓기 운동도 좋은 방법이 된다.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힘들던 숨찬 운동을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심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중요한 것은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며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심장의 리듬이 더욱 건강해진다. 결국 심장을 위한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목적을 넘어서 생명을 지탱하는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심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이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며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심장은 더욱 지치고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수면이 나빠지면 심장이 약해지고 두 가지가 서로 얽혀 끝없는 고통의 고리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수면제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 수면을 회복하려면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아침 햇살과 맞닿는 시간이 중요하다. 해가 떠오를 때 몸을 깨우고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이는 건강한 수면 사이클을 만들어준다. 밤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심장을 흥분시켜 도리어 불면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한 날 아침이라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낮 동안 눕거나 졸지 않아야 밤에 다시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며칠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무너진 생체 리듬이 조금씩 회복되고 심장과 수면은 서로를 지탱하며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고 전신을 회복시키는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해 아침 햇살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사고 방식과 감정 습관이다. 완벽주의자는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몸을 혹사한다. 이는 결국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점차 지쳐 무너뜨린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언제나 참기만 하는 성격 또한 심장을 병들게 한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불편한데 겉으로는 늘 억누르며 착한 척을 하는 생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며 결국 자연스럽지 않은 삶을 지속한다. 이러한 삶은 마음속 깊은 불안과 좌절을 키우고 결국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당히 타협하며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들을 줄 아는 태도를 기르면 심장은 훨씬 더 튼튼해진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장병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한다. 생각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심장을 살리기도 병들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고방식을 부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긍정과 여유로 바꿔나가는 것은 약해진 심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심장은 단순히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중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과 같다. 식습관을 바로잡아 혈액을 맑게 하고 운동 습관을 통해 심장을 단련하며 규칙적인 수면으로 리듬을 회복하고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4가지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약해진 심장은 다시 힘을 얻는다.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버겁고 느리게 느껴지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반드시 달라진다. 예전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면, 무기력에 시달리던 사람이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살아가는 의욕과 즐거움이 되살아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순히 병을 예방하거나 수치를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힘이라는 점이다. 약에 의존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대신 스스로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심장은 물론 전신의 건강과 정신의 활력이 함께 되살아난다. 결국 심장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병들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며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이 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심장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좋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